네, 아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먼저 볼까요? 네, 오늘 거 또 배우고 있다 오해하면 또 다 잊어먹으니까 지난주에 한 거 뭐 또 이어먹었겠죠. 그래도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OX 문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2주차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4절인데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가 X, 그쵸? 왜냐면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개발제한구역 같은 그런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아니므로 그거는 그냥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X. 자, 일반 국민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X. 이것도. 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3의 배수는 다 동그라미고, 그렇게 3번은 동그라미죠. 3주차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 2주차는 거기 3번, 6번, 9번은 다 동그라미고 나머지는 다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X면 왜 X인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정한다. 이 문장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장소가 이렇게 넓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청원군 이렇게 걸치면 청주시와 청원군보다 높은 상급자인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만약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정하면 그거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번은 동그라미. 자, 4번.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거 조금 우리 어려운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예요. 요거 지금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거지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개정된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도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그런 도시관리 계획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도지사가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 6번은 도시관리계획 도서가 입안시 첨부서류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 입안시 첨부서류 도시관리계획 도서할 때 그 계획도는 축척이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이 맞죠. 그죠? 입안할 때 만드는 지형도니까. 우리가 하나 비교한다면 결정 후에 만든 지형도면은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입안할 때 들어가는 지형도기 때문에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거기다가 그 5000분의 1짜리 정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입안되는 사항이에요. 입안.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는 사항을 이렇게 그 지형도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시라고 그래요. 명시. 지형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입안되는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주민은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거 용도구역인데 자, 이거 제한할 수 없다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이런 것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한할 수 없다. X. 자, 8번 자, 입안권자는 제한자랑 협의해서 자, 입안권자가 이제 제한자가 주민이 제한한 걸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주민들한테. 자, 이거는 전부 일부를 이렇게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두 군데를 수정하셔가지고 시켜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항으로 시킬 수 있다고. 비용도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합니다. 전부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9번 입안을 할 때는 공람절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우리 공람이라는 게 공고 열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람기간이 그 14일 이상이니까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열람기간이 14일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통보하는 것은 60일이죠.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죠. 그래서 열람기간 내 의견을 낸다. 그렇게. 그럼 열람기간이 14일을 준다고 보통. 14일 이상인데 그냥 14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4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해가지고 60일 안에 이제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거죠.
45일은 제한이 45일이고요. 예, 요거는 열람기간 14일이고 그다음에 60일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지방의 의견이 아니라 지방의 의견은 도시관리 계획 중에서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의 용도 구역, 그다음 6번도 용도 구역이에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 하는 거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의 의견 듣는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도 X인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하는 열람. 자, 그거는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마지막에 하는 열람은 기간을 제한 두지 않고 언제나 주민들한테 그 결정서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 열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열람 기간을 두지 않고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자, 12번. 시가화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네요, 지금. 이게 이제 원문이 시가화나 수산자원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을 때는 3개월 안에 특광시 군수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기득권 보호조항이니까 맞죠? 시가화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결정이 있었을 때는 먼저 하던 공사를 계속할 때 그때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그 시가화가 수산자원이 이렇게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1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죠. 이렇게 하루 차이가 있으면 틀립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작성하는 지형도면의 작성자는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작성하는 지형도면이 있었죠? 그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입안자. 결정권자가 아니라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14번도 X. 자, 15번은 용도지역을 정하는 목적인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 맞죠? 용도지역의 목적도 써있고 중복정이 안 된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뭐 틀린 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일종 이게 일반 주거 설명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적 설명이 아니죠.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이게? 이게 계획관리지역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 둘 다 개발할 수 있는 녹지,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니까 그 구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개를. 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랑 같으면 매립 준공구역은 그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죠. 이웃 용도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자동적으로 이웃 용도가 되는 거죠. 따르고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해도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일 때 거기가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관리지역에 연접했다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건 없어요. 이게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표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항만구역, 어항구역 특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자, 그 다음에 20번에 일종 전용주거정 안에서는 이종근생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종근생 중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없다.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정에서는 그 이종근생이라는 상가업종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번까지 X로 보시고 자, 오늘 배우실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일단 뭐 OX 문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잘 모아두십시오. 나중에 모아두셨다가 3월달에 또 이렇게 또 보시면 3월달에 공부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OX 문제 따로 나가긴 하는데 그거랑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내드릴 테니까 잘 모아두시면 이것도 나중에 훌륭한 이렇게 요약집 같은 걸 역할을 합니다.